그런데 그 아끼는 게 재, 색, 명, 식, 수 이렇게 오욕인데 아끼는 게 재물일 수도 있고요. 재물 중에도 다이아 반지만은 특별할 수가 있죠. 아니면 어떤 옷만은 특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색, 그 어떤 이 성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그 특별한 애착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명예라는 거는 지배욕하고 명예욕이 같이 따라다니는데, 이게 지배욕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지배욕 때문에 고통의 양이 증가하는 게 있어요. 지배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지배욕을 채워주면 잠시 만족하고 커지고, 또 지배욕이 그 지배욕을 또 만족시켜주면은 다시 또 만족하다가 또 커지고 해서 점점 하다가 도저히 나는 더 이상 숨 막혀서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욕망은 재물에 대한 욕망이든 이게 성욕의 대상자를 향해서이든 명예욕이든 권력 지배욕이든 이런 이 음식욕이든 미식으로 식탐이 있는 사람은요, 동네 한 바퀴 그랜드 슬램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 그렇게 이 생활권을 다 이 그랜드 슬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주변 위성 도시들을 다 그랜드 슬램하고, 그리고도 성이 안 차요. 그러면 어디 먼데 소식을 듣고 이 한 끼를 위해서 한나절이 됐던 하루가 됐던 써야 직성이 풀리거든. 그러죠? 욕망의 주머니는 충족시켜주면 잠시 만족하고 다시 커지고, 잠시 만족하고 다시 커지고. 그런 그 욕망의 주머니의 특징이 이기적인 건데, 그 이기적인 특징이 그걸 채워주다 보면은 처음에는 작았던 그 욕망의 주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빨대가 심해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빨대를 꼽기 시작하게 되거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 빨대를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는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악한 상태로 발을 디디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분이, 저는 옛날에 굉장히 이 훌륭한 장가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어느 청년이 찾아왔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지. 그럼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는 중요한 공부의 이 중심점이고,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하니까 보시부터 하라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없습니다. 진짜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하루에 아무리 없어도 하루에 10원짜리 하나 보시 못하냐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러면 10원짜리부터 해봐라.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앉아서 입정을 하는데 딱 1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1분만 입정을 해도 집중을 하고 안정을 취하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흘려보내고 미끄러지다가 이제 말소리가 들린다 이러려면 한 10분, 20분 지나야 되거든, 보통은. 그런데 1분만 집중을 잘해도 잘 들립니다. 처음부터. 그러듯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젖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면은 습관의 흐름이, 그 보시 양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조금 더 찾던 마음이나 이게 업의 흐름에서 이제는 하루에 아주 작지만 그 부분을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쓰는 마음을 냅니다.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쓰도록 보시를 할 때
그 사람을 누구에게 줄지 관찰을 할까 안 할까요? 누구에게 줄지 살펴보고 싶을까 안 살펴보고 싶을까?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릴 것 같아요? 아니죠.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보시를 하면서. 그러면은 뭐가 가능성이 열리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는 습관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끼는 나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시를 하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하죠? 가성비. 내가 보시한 것 대비 상대가 충분히 만족을 누릴 수 있게끔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떡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보시의 행위를 통해서 차츰차츰 내가 보시하는 행위, 내가 보시하는 단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이에 내 마음이 안으로 모으고 욕망의 주머니를 만족시키고 키우고 만족시키고 키우고 하던 것에서 반대로 뭐죠? 이제는 내놓기 시작하면서 욕망 주머니를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의 첫 번째 자리.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규칙적으로 보시하기. 저금 통장에다가 이 하루에 100원을 넣어도 좋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1년 모아서 UN 평화 기금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100원짜리를 하루에 한 개씩 모아서 1년 모아서 늘 생각합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이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기를, 아픈 사람들이 이 정상적인 필요한 타이밍에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뭐 이런 거를 담아서 꾸준하게 하루에 100원에다가 그 마음을 담습니다. 이렇게 담는 사이에 내 몸의 습관이 바뀌고 말 습관이 바뀌고 마음 습관이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복스럽게 바뀌어갑니다. 보시는, 내가 보시를 하면 다른 사람은 수혜자고 나는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 피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평범한 갑돌이 갑순이의 중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업을 전환할 때 이기적인 패턴의 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타적인 업의 패턴으로 전환하면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이타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저력을 만들어내는, 이타적 관계로 돌릴 수 있으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천을 버는 작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시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떻게 법보시,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자, 이제 법보시, 재보시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부처님이 보시를 볼 때는 삼생을 본다. 현재죠. 과거, 미래. 자, 여기에서 현재 입장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누리는 재물복은 각각 다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도 이 인간관계, 사람복이 각각 다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총명한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건강 상태가 각각 다릅니다.
기대 수명이 각각 다릅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은 같은 부모니까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모님 탓이 아니라 전생에 그 사람이 이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한 재물보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재물보시를 했으면 재물보시를 한 만큼의 재물복을 누리게 돼 있고 금생에 전생에 다른 사람들을 총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 그만큼이 금생에 내가 누리는 총명지혜의 양이 되고 전생에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살려주고 다른 생명체의 불안을 제거해주고 다른 생명체의 두려움, 고립감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이런 위로를 해준 그러한 복을 지은 이들은 금생에는 건강 장수의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재물복이나 사람복이나 또는 총명지혜나 건강 장수나 이 정도를 얼마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말년에서 다음 생으로 연결하기까지 과거생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복, 지금 누리고 있는 총명지혜,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장수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해준 선물입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해준 선물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나는 지금 이후의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할 것이냐? 선물을 해주고 있는가? 다음 생의 나에게 선물은 해주고 있는가? 갖추고 있는가? 여기에서 보시라는 행위는 현재 이후의 나의 삶, 다음 생의 나에게 선물을 하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복을 심어주고, 재물복을 심어주고, 사람복을 심어주고, 또 총명지혜의 복을 심어주고, 건강장수의 복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복이 많든 적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복이 많든 적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총명지혜가 많든 적든, 내가 건강장수의 복을 많이 누리든 적게 누리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성취하셨고 보살님들이 성취해 가고 있고 그런 방법 중에 제1번 보시를 통해서, 보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을 짓는 겁니다. 이 복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처음엔 공치사 좀 해가면서 지어도 됩니다. 왜? 이기적인 행동에서 이타적인 행동으로 넘어가는데 공치사도 안 하면은 이게 뭐를 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공치사를 막 해가면서 보시를 많이 하거든. 그런데 해도 크게 이게 복이 안 쌓이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고수는 하는 순간에 알아차리고 하수는 하다 보면 알아차리거든. 좀 둔감해도 하다 보면 알아차려요. 그러면은 왜 해도 효과가 적은가? 누구는 하는 대로 효과가 좋고 누구는 나는 해도 효과가 적은가? 이렇게 보니까 공지사를 하니까 내가 복을 짓고 내가 까먹는구나. 내가 일용직 근무자가 그날 벌어서 그날 번 거 홀랑 까먹고 그날 벌어서 그날 버는 거 홀랑 까먹듯이 그날 복 짓고 그날 까먹고 복 짓고 그냥 까먹고 이렇게 했구나. 그럼 이제 나도 가성비가 있고 저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은 방식으로 복을 한번 지어보자. 그리고 금강경을 열어보면은 방법을 일러줍니다. 뭐라고? 공치사 하지 말고 보시를 하면은 그 복덕이 불가사량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주상 보시복덕
무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그렇죠? 자, 무주상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때는 어떻게 공치사하는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 그러죠? 이렇게 해내는 데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공치사하지 않고 보시하고도 공치사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정도까지 가면은 사람이 훅 트입니다. 사람이 훅 트이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쪼잔한 태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쪼잔한 인생을 벗어나는 거예요. 업이 이미 쪼잔함을 벗어났으니까 인생 자체가 이 변화를,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살은 보시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보시를 해야죠. 그 다음에 등념 원친. 뭐죠? 친한이나 원수나. 그렇죠? 원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한 관계나 친한 관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해준다. 자, 그러면은, 이거 벌써부터 장애가 이 한계가 와요. 어떻게 친한 관계나 이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평등하게 대해주느냐? 어렵죠. 그럼 무엇부터 해요?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부터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서 그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당신한테도 평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내가 속이 좁아. 그렇지만 당신한테는 잘해주지 못해도 못해주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보통은 찬스만 오면 그 비속어로 쓰면은 엿을 한 번씩 먹여주고 싶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진 않아도 엿 선물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아가다 조금 있으면은 그래 내가 이쁜 사람한테는 떡 2개 주고 안 이쁜 사람은 떡 1개다 이러고서 이제 또 차별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떡 1개 주는 게 얼만데, 그렇죠? 예전 같으면은 뺨도 때렸을 건데 뺨만 때리고 떡을 하나 먹고 얹혀라 이게 아니고 먹고 건강해라 이 마음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미운이나 친한이나 그렇죠? 똑같이 대해주는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뭐냐면은 이 자식 키워봤죠. 자식이 이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는데 미운 짓 할 때도 있고 이쁜 짓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자식을 이쁜 짓 할 때, 미운 짓 할 때 이뻐하면은 이쁜 짓 하면 이뻐하고 미운 짓 하면 팹니까? 막 괴롭히고 집어 던지고 그래요?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미운 짓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 마음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쓰는 마음을 편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훌륭한 마음을 쓸 수 있는 자질도 있고 또 실제 해요. 그런데 그것을 치우치게 부분적으로만 쓰고 넓게 못 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보편적으로 쓰시고 중생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편애심으로 써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편애심의 상태로 있던 마음을 편애심으로 쓰던 마음을 조금씩 넓혀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 그릇 안에 담아놓고 보면은 내 마음 그릇 안에 담아놓고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잘 안 되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내 마음 그릇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고소하죠. 악한 겁니다. 마음 그릇이 있어서 마음 그릇이 경계를 이렇게 갖잖아요? 내 안쪽에 있으면은 잘 안 되는 일을 보면 안타까워요. 사람다운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내 마음 바깥에 나가 있는 존재는 고소하고, 그래, 언제 찬스가 오면 한번 밟아줘야지. 이런 생각도 나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상대적, 이런 이게 그런 선이 이렇게, 이런 선들을 가지고 있죠. 이 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선이, 이 선량한 사람이, 이 안쪽에서 선량했던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 경계선입니다. 편애심의 경계선이 선할 수도 있고 쉽게 악해질 수도 있는 그 경계선입니다. 그러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을 지을 수 있는 이 선도 있고 복을 까먹는 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복을 까먹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혹시 겪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내가 저분한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저분이 나를 미워해. 나를 괄호 바깥으로 내놨어. 다른 사람은 괄호 안에 넣고 둘이 셋이 쎄쎄쎄하고 잘 놀고 있으면서 나를 괄호 바깥에 내놨어. 자, 이런 일을 당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꿀꿀하죠. 자, 그러면 나도 괄호를 치면서 누군가를 괄호 바깥으로 내놓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있죠. 근데 내가 내놓은 거는 횟수도 적지 않이 많을 거지만은 기억에 안 남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괄호 바깥에 내놓은 일은 몹시 기억이 잘 납니다. 자,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괄호 바깥에 내놨습니다. 그 사람이 기회가 오면 저를 괄호 안에 넣어줄까? 괄호 바깥에 내놓을까요? 괄호 바깥에 내놓을 수 있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괄호 밖에 내놓은 기억이 없어. 그 상태에서 내가 당하는 일은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서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편애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웃겨. 그렇죠. 그런데 나는 기억이 없어. 내 행동에 기억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괄호 바깥에 편안하게 내놓으면서 복을 충분히 까먹고 있습니다. 이 괄호 바깥에 혹여 살다가 가족 중에 한 명을 괄호 바깥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괄호 바깥에 가족 중에 한 명을 내놓고, 그리고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럼 뭐가 발생하는지 알아요? 원증회고. 미워하는데 늘 만나야 되고, 거기에서 생기는 고통을 늘 겪어야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괄호를 칩니다. 친한 사람, 미운 사람. 이 괄호를 습관적으로 치는데 자기가 괄호를 치고 있다는 걸 잘 못 알아차려요. 이것도 무명의 영역입니다. 그러죠? 자, 그럼 이제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괄호를 치고 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뭐죠? 지혜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떤 괄호를 쳤는지 알아차리면은 그 괄호를 계속 둘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잖아요. 못 알아차린 괄호는 계속 자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친한 사람에게 잘하고 안 친한 사람에게는 내가 해코지만 안 할게.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떡 2개 줄 때 하나라도 줄게. 그러다 나중에는 그래, 우리가 그래도 뭐, 이쁘나 미우나 그래도 배고픈 건 똑같지. 자, 1개씩 먹자. 먹고 건강하자. 그리고 기분 나쁜 거는 기분 나쁜 건데, 이렇게 기분 나쁘면 얼른 얘기해. 내가 미안하다고 할게. 이유 필요 없어. 그냥 미안하다고 할게. 왜냐하면은 금생에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먹는 순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에 그러죠? 금생의 이유를 모르겠는 건 전생이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념구화. 그러려면은 그런 사람들의 친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원한 관계이거나 친한 관계, 여기에서 원한 관계의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이게 기억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준 것을 오래 기억하면 기억하는 만큼, 기억하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억할 때마다 누구를 공격해요? 그 기억이 1차적으로 나를 공격해서 나를 악하고 독하게 만듭니다. 피해의식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피해 준 사람에게 되갚지 않으면 안 풀릴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역사상으로 많은 원한을 품었던 사람이 원한을 갚고 나서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원한을 갖고 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그렇다고. 이 찝찝한 기분을 위해서 한 생을 다 소모하고 인생을 망쳤다는 건 너무 좀 억울하다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를 1차적으로 이 원한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렇게 피해를 입은 걸 오래 기억하는 거는 이게 피를 입에 물고서 기회가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뿜으리라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피를 묻히기 전에 어디부터 더럽혔어요? 자기 입부터 일단 더러워지고 뿜으면은 누가 제일 많이 더러워져요? 물론 자기가 더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런 지난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에다 영향을 줘요? 과거의 그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현재의 행위가 선하고 현재의 행위가 개선점이 있으면은 포용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죠. 그 사람의 과거에 잘못한 것이 연속되지 않게 차단시켜주면서 현재의 이 시점에서 좋은 우호적인 관계 또는 선한 영향력으로 전환시키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해줄 수 있죠. 편안하게 보시하면서 편안하게 보시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선한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복이, 우리가 그렇게 이 목마르게 찾는 복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악연이 사라져요. 이렇게 해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악연들을 소멸시키고 모든 관계를 선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러겠죠? 아주 짧은 경문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10분 쉬겠습니다.